를 잠갔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세 번째 반다, 두 번째 반다인 세 번째 차크라에 머무르는 우디아나 반다를 잠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디아나 반다는 복부 차크라에 머무른다고 하죠. 그래서 복부 차크라의 이름 기억나세요? 마니푸라 차크라. 보석의 도시로 직역이 되죠. 그래서 이 공간이 우리 태양처럼 빛나면 건강함과 풍요로움을 이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니푸라 차크라 안에는 우디아나 반다가 머무른다고 해요. 우디아나의 뜻은 날아오른다라는 뜻을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1강 시간에 점프 견상을 하면서 날아오름으로써 복부 반다를 좀 잠가 보았고, 오늘도 점프 견상을 통해서 이 우디아나 반다를 좀 잠가 볼 거예요. 특히나 팔로다가 몸을 들어 올리는 테크닉을 요가에서는 안발란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 서거나 팔로 몸을 들어 올리는 자세들 모두 이 복부 반다를 통해서 몸을 가볍게 들어 올리는 원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간단하게 안발란스도 도전해보고, 복부 차크라를 깨워주는 대표적인 자세가 바로 보트 자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밴드 하는 시간이나 밴드 하면서 이제 수리와 비를 익히는 시간에 나바아사나 자세들도 좀 주요적으로 익히죠. 그래서 오늘도 복부에 불을 지피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바아사나 보트 자세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복부 공간이 이렇게 잘 강화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복부를 강화시키는 코어 플로우를 진행하죠. 복부 반다가 잘 강화되기 위해서는 이 복부 공간에 불필요한 긴장감이 없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복부에 불필요한 긴장감을 풀어내주는 테크닉,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좀 익혔지만 장항 정화 자세 5가지 자세가 있죠. 그래서 복부를 제대로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복부를 잘 풀어내는 테크닉 5가지 자세도 오늘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복부의 공간에 불의 에너지를 요가에서는 여러 용어로 표현을 하죠. 아그니, 불의 공간. 그래서 아그니사라가 있었어요. 복부에 불을 지피는 호흡법. 그리고 떼자스의 공간, 잘 소화하고 내게 오는 정보들을 잘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라자스의 공간, 움직이는 공간이었죠. 1번 차크라는 땅과 그 에너지가 흡사하기 때문에 탁한 에너지가 쉽게 정체되지만, 또 탁한 에너지가 나가는 공간이라면 복부 공간은 이 라자스 에너지, 불을 잘 지킬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그 공간에 필요로 하는 불을 좀 잘 지켜볼 것이고, 불필요한 불을 좀 잘 식혀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내면 소통이라는 책에서는 이제 1장에서는 마음 근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소주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원시인의 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얼룩말은 위궤양을 앓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편도체와 이제 전두엽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시인의 뇌는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했다. 왜냐하면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편도체가 순간적으로 활성화돼서 근육을 막 써야지 그 위기의 상황에서 도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현대인의 뇌도 이 원시인의 뇌처럼 그 작동 방식이 진행된다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어떤 불편함이 일어나는 원인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무슨 멧돼지로부터 빨리 순간적으로 도망가야 할 일이 없는데, 어떤 임무의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오히려 전두엽의 뇌를 써야 되는데 편도체의 뇌를 씀으로써 이런 만성 질환에 나도 모르게 노출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문제 제기로 이제 이 1장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얼룩말 같은 경우들도 사자가 나타나면 순간적으로 편도체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그 위기 상황에서 탈출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 얼룩말은 위궤양을 걸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긴장함으로써 도피를 하지만 그 나머지 시간에는 평화롭게 풀을 뜯어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현대인들은 그렇지가 않다. 한번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그걸 쉽게 끄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마음 근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몸을 잘 움직이면 우리가 편도체를 안정화시킴으로써 전두엽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현대 시대에 이제 인간에게 주어진 과업들은 대부분 이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야지 잘 수행해낼 수 있는데, 그러려면 편도체를 안정화시킴으로써 몸을 잘 느끼고 몸을 잘 움직이면 그 다음에 비로소 전두엽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과업을 수행해내거나 마음을 인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몸을 잘 움직여보고 몸을 잘 흔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코어 플로우 우리가 지난 10월달과 7월달, 10월달에 챔피언이라는 곡으로 다 코어 플로우를 진행했거든요. 이 챔피언이라는 곡에서 흔들어 이런 노래 가사가 나와요. 그래서 몸이 좀 불안하거나
편도체를 활성화시켜주는 대표적인 감정이 또 두려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느낄 때 몸을 의식적으로 좀 흔들어보고 좀 잘 움직여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흔들어라는 노래 가사가 나오는 챔피언이라는 곡으로 코어 플로우도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쭉 하시면서 주입식 교육에 대한 폐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주입식 교육은 계속해서 어떤 관념을 우리에게 주입함으로써 편도체를 활성화시킨다. 이러면 미래에 통합적인 인재를 길러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의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실은 지금 안 먹힐 거라는 거 알지만 이제는 용기 내어서 내가 이야기를 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1장을 마무리 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몸을 잘 움직여보고 흔들어